안녕하세요. 교통비 인상, 곡물위기 악재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물가가 진정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가 곡물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죠.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발 이제 물가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인상합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도미노처럼 다른 여러 곳에도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요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혜택이 조정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지하철 요금만 올린다.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하철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그 요금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죠. 65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이제는 좀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요금 감면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당당히 요금을 내라고 해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무료를 해버리니까 적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앞으로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단 지하철 요금만 그럴까?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관련 업계를 팔을 비틀어서 빵값 조금 내리고 과자 가격 조금 내리고 라면 가격 조금 내렸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와 비슷합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요. 왜 그렇게 강제적으로 가격을 내리게끔 했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물가를 관리한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실상은 감당 못할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이 올해가 돼서 보여준 퍼포먼스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점점 더 빡빡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왜? 이래저래 이제 일본 국민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할 거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이웃나라 일본 국민들처럼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살아야지 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죠. 이제 뭐 하나도 이제 사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 이제 신경 쓰고 고민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한 이후에 결정을 하는 이제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이제 빡빡해지는 거죠. 이제 빡세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걸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쓸 돈은 딱 한정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다운사이징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써서 살았다면 그냥 5천원짜리로 바꿔서 살아도 될지를 시험해보고 그에 맞는 결정을 해야죠.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교통비가 오르고 빵값이 오르고 과자 가격이 오르고 라면 가격이 오르고 이제 깎아봐죠. 이 어떻게 되려나. 참 씁쓸하죠. 8월 12일부터 버스 요금 300원 10월 7일부터 지하철 요금 150원 8년 만에 오른다라고 하는데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은 문제죠. 집중호우 때문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농산물 물가도 지금 안 좋다는데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걸까요? 밥상 물가가 지금 불안하죠. 23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전망치를 내렸다는데 과연 가능할까? 추가적인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어렵죠. 깝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좀 줄여나갈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정원이 없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해외 상황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다라고 보면 맞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물가 안정은 아직은 영원하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참 걱정입니다. 이게 하루빨리 적응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금방 적응은 안 되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이 나라 일본 국민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무소비를 추구하고 절약을 당연하다는 듯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절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참 구질구질하게 머리 덥스룩하게 다니고 왜 저러고 사는 걸까? 참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임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우리의 삶이 참 아쉽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또 어떻게 지내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면 괜찮을까? 좋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이제 지하철 요금 버스비도 이제 올라서 웬만한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렇게 걸어야 돈을 안 쓰니까요. 돈 안 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참 별 생각이 다 들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서 삶을 지켜나가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절약 만화라고 검색하면 그 2만엔을 한 달 용돈으로 받는 한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 아저씨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만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뭐 그걸 보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이 나쁜 거냐고요? 절대 아니죠. 우리에게 많은 모습을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다 줍니다. 잘 살아야죠. 잘 챙겨야죠. 삶이 아쉽다라는 거.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거.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